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3대가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저렴한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밀양 2개 2021 타경 1345번 답입니다. 답. 농지죠. 그런데 농지인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자, 먼저 감정평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 토지의 원래 감정금액은 987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의 건물이 1166만 7,560원. 대략 합치면 2천여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의 감정금액은 987만 원인데 첫 매각 금액은 690만 9천 원. 30%를 저감했죠. 30%를 저감시켜서 첫 매각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최저 금액은 353만 8천 원. 51%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0한 4, 5%. 그죠? 원래 감정이 아까 987만 원이었죠. 천여만 원 되는데 현재 최저가는 353만 8천 원이다. 일단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2022년 3월 28일에 신건 사건이었죠. 누군가 730만 1원의 낙찰을 받습니다. 박땡땡씨. 그런데 매각 불허가가 됐죠. 요 2022년 3월 28일에 진행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라고 해서 이 박땡땡씨가 3월 28일 날 낙찰을 받고 3월 30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에 따른 반려 제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반려됐다는 거죠. 발급이 되지 않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해서 불허가 됐다. 그리고 다시 경매에 나왔죠. 다시 경매에 나왔는데 여기도 나와 있죠. 농취증 불요 개성 면장 사실조회 해신에 따르면 본건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니므로 취득 시 농취증 발급 불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은 법원 문건 접수 현황을 보면 나옵니다. 법원 문건 접수 현황을 보면 여기 기타라고 있죠. 4월 28일 기타 개성면 사실조회 해신. 즉 이 토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농지다. 이렇게 법원에 회신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특별매각 조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하라는 문구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1일 누군가 731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대금을 미납한 사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은 사유가 좀 비싸게 낙찰받은 것 같다. 또 단독 입찰이죠. 단독 입찰이니까 뭔가 내가 잘못 본 게 있나 불안하죠. 그래서 미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독 입찰이니까 이 땅이 꼭 필요한 사람이 미납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죠. 다음에 경매에 나오면 자기가 받겠다 이랬을 수도 있고, 다 추정입니다. 추정. 제 내피셜입니다. 여하튼 미납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다시 경매에 나왔는데 유찰이 되고 또 유찰이 되고 지금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은 353만 8천 원이다. 일단 가격 면에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근데 등기부 등본을 잠깐 봅시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요 앞에 가압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죠? 3,300, 6,300, 2,100, 1억 2,100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황원상 씨가 500만 원의 이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왜 매입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농기구 보관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를 잠깐 보면 이 빨간색이 경매에 나온 토지죠. 340의 9, 338의 2. 요 건물 경계가 340의 9 여기에 걸쳐 있고 여기도 걸쳐져 있죠. 그래서 제가 340의 9 토지 대장을 한번 떼봤습니다. 340의 9 340의 9 토지 대장을 한번 떼봤더니 자, 이와 같이 340의 9 토지 대장을 떼봤습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황원상 씨로 나옵니다. 그죠? 340의 9번지 토지 소유자는 황원상 씨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를 2018년 매입한 사람도 역시 같은 분이다. 이 토지가 꼭 필요했겠죠. 5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500만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해서 지금 다시 산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나 경매의 단타는 확률입니다. 확률. 지금 현재 최저가가 353만 8천 원이라면 최소한 500만 원에는 매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황원상 씨는 이 토지가 필요해서 500만 원에 매입을 했다. 뭐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 황원상 씨 소유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이 필요하니까 매입을 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만약 매입을 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료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건물 철거와 지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요 감정평가서에서 봤듯이 건물의 감정금액이 토지의 감정보다 높습니다. 1166만 7,560원. 요 건물을 철거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철거 완료 시까지 매월 얼마를 지급하라. 통상 요즘 지료 감정을 하면 요 감정 금액의 약 4% 정도 나옵니다. 계산하기 쉽게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4% 하면 연 40만 원이 됩니다. 뭘로 하면 대략 3만여 원 되겠죠? 자, 현재 최저가는 353만 8천 원이다. 연 40만 원. 뭐 수익률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연 10% 수익률은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황원상 씨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다. 추정하기를 이 지상 건물도 황원상 씨 소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2022년 12월 5일 지나갑니다. 353만 8천 원.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됩니다. 적당히 사서 적당히 넘겨줘라. 그리고 경매 초보자의 경우는 뭐 적당히 협상을 해보고 협상이 되지 않으면 뭐 지료 청구도 해보고 뭐 건물 철거 소송도 해보고
경험하기에는 아주 적정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단,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팔자를 고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냥 경비 조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싸게 낙찰받아서 싸게 넘긴다, 좋은 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거 누르면 3년이 재수가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